안녕하세요. 황병준 TV입니다. 중고 서점 책방에 다시 또 왔어요. 제가 5만 권의 책을 열흘 만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된 책을 또 이제 요 컴퓨터 이쪽에다가 입력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가 뭐 무슨 책이 있나 이제 알아서 소비자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5, 6만 권이란 책에 어떤 책이 가장 많이 있을까 하고 보니까 기독교 서적이 제일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 제목으로는 중국의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에 뭐 만화책도 있고 우리 한국 소설책도 있지만 단행본으로 단편적인 주제 가지고 있는 거는 기독교 서적하고 삼국지란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삼국지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 드라마, 뭐 중국 드라마도 찾아봤었고, 그리고 삼국지의 요주의 인물 있죠. 유비, 관우, 조조, 뭐 제갈령 이렇게 파트별로 나와 있는 책도 뭐 찾아서 읽어를 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삼국지가 그렇게 재밌냐? 근데 그걸 꼭 읽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딱 보니 많게 방대하게 읽어다 딱 보니까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읽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삼국지는 진수가 쓴 삼국지 정서가 있어요. 진수가 220년서부터 280년까지 진나라로 통일될 때까지 위나라를 정통으로 보고 쓴 그 정사 삼국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나간중이 삼국지연이란 책으로 이제 다시 쓰게 됩니다. 근데 정사는 실질적으로 있던 사실 얘기만 한 거고 나간중이가 쓴 삼국지는 그 각 나라의 각 지역에 전설적인 뭐 인물들이 있죠. 무술을 잘한다거나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거나 비상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진짜 재밌게 만든 책이 삼국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읽는 나간 중에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자기 상상에서 나온 어떤 그런 거라고. 제갈 공명이 이제 유비의 책사가 된 데에는요.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갈량이 20대였었고 그때 나이 유비가 50대였었는데 제갈량이 같이 동문수학한 뭐 친구들이나 자기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 이미 다른 나라의 책사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조조한테는 뭐 순유, 순욱, 뭐 서서, 사마이까지 뭐 그렇게 해서 이어져서 책사들이 엄청 많았고 오나라에는 주유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육선도 있었고 근데 그 삼국지를 읽다 보면 유비가 전쟁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뭐 세력이 약하다 누구한테 또 붙고 뭐 이런 거만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탄을 이제 하면서 나한테도 대단한 책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갈량 입장에서도 솔직히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한다 하면 대기업에 가고 싶죠. 삼성, 현대 뭐 이런 데를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미 그렇게 큰 위세를 떨치고 있는 위나라에는 책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오나라를 딱 봐도 오나라에도 다른 책사들이 이게 존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었고 다만 유비한테만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제갈공명이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유비가 찾아왔는데도 뭐 안 만나주고 그 상고초를 하는 뭐 사자성어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20대 약관의 제갈 공명이 머리 잘 써서 마지막 남은 나라의 이 그래도 세 명의 영웅 중에 유비 수하라도 들어가서 해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다른 쪽으로 방면에서 보면서 쓴 책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정권을 제갈량이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제갈량이 어, 5번의 출정을 합니다. 위나라의 그 조조, 사마이 뭐 이쪽을 치려고. 근데 5번 출정해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나라의 그 당숙 같은 데 유비가 그쪽 피를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그 약자인 청나라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많이 했다는 분석이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영웅들이 삼국지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조조라고 생각을 해요. 학문 수양도 좀 했었고 무예도 닦았었고 그리고 정직하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인재를 등용하는 면에 있어서 한 가지 재주만 있다면 다른 뭐 악행을 저질렀어도 그 사람의 그 실력을 샀었어요. 조조 수하에는 어마어마한 무장가 그리고 책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조는 전쟁을 하고 뭐 하고 하던 물론 황제를 옆에 끼고 그렇게 호용했기 때문에 그런 유세를 갖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가 직접 시도 쓰고 병법책도 써요. 그러니까 수장들 유비하고 오나라 송건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값이 안 되는 인물인 거죠. 근데 위나라가 정통성이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조조가 거의 제가 본 어떤 책에는 북방민족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뭐 동이족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이족이죠. 한민족. 예, 거기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 조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통 한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조를 그게 크게 평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나라 있죠. 오나라도 나중엔 뭐 초한제에서 나오는 초나라 있죠. 이런 초자 이렇게 해서 무시할 때 에이 초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유래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한족이 아니에요, 오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삼국지 책에서는 배척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서식에 관우하고 연관도 없는 어떤 중국의 어떤 시에서 관우의 동상을 200억을 들여서 만들었대요. 근데 이제 항의가 들어온 거죠. 관련도 없는데 왜 그런 동상을 그 도시에 세우냐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없애라. 그래서 그거만 동상만 없어낸데도 200억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왜 삼국지책을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이유는 재밌죠. 또 게임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필독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솔직히 역사책이 필수 과목도 아니에요. 학력고사 세대, 전 학력고사 세대였으니까 대학 시험 볼 때 국사를 보지 않나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도 예전에 있었었고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몰라요. 대학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러다 보니 이 삼국지라는 책이 너무나 재밌으니까 한국인들의 제 나이 또래 중장년 이상들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문화 침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왜 저런 인물이 없었었고 어쩌었고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중국이 전체 위대하고 영웅들이 저렇게 많았었나? 머리 진짜 좋았었네.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듯이 저희 중화 사상에 꽉 뭉쳐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심적으로 동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 침략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한류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문화를 알린다는 게 경제력, 군사력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화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국지를 3번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고 3번 읽은 사람하고는 송사를 벌이지 마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있는 거죠. 삼국지 자세를 다 읽어보면 전쟁 똑같아요. 그냥 자기가 군사력이면은 군사로 밀어붙이고 도망가는 척하다가 뒤로 치고 그리고 뭐 미인계 쓰고 근데 우리나라가 전쟁을 지금 뭐 5천년 역사라 그러는데 7천년 역사가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가 전쟁을 우리나라만치 많이 한 나라가 없어요. 그중에 우리나라 무사들 그리고 전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만 너무 정쟁이 많이 겪는 바람에 그러한 책들, 사서들이 많이 불타서 없어져 가지고 증명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국인들이 쓴 책 중에도 우리나라의 삼국지 위지동의전 뭐 이런 거 사마천의 사기 뭐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국의 역사를 논하려면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지 논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한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나간중이나 이런 사람처럼 위대한 소설가가 나와야 되는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도 진짜 유교 사상 뭐 그쪽에 의해서 완전히 한국 역사를 진짜 바보같이 만들어 놓은 게 김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련 스님이 쓴 그리고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도 뭐 야사로 뭐 이렇게 해서 칭해주진 않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역사, 역사에 대해서 그런 어떤 문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100% 방어를 내거나 어떤 주장을 아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사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상당히 안타깝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학자들도 우리나라 강단사기 친일 그쪽 사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역사의식을 갖고 이거를 다시 이제 정립시키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국지 게임도 하면서 재밌게 이제 즐길지언정 그게 다 전부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고요. 하여튼 근데 뭐 재밌는 책을 원한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푹 빠져서 거길 100%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황병준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